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계산 문제 뒤에 남아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20도의 물을 100리터를 그죠? 현장에 살수했대요. 그랬더니 물이 다 100도씨까지 올랐답니다. 그때 열량 얘를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C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두 개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제 100리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100리터를 1리터를 얘로만 바꿀 수 있으면 돼요. 물 1리터는 몇 킬로그램? 1kg입니다. 1대1의 비율을 가져요. 그럼 1대1의 비율을 가지니까 지금 결국 몇이 있는 거예요? 100이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100kg. 그럼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C, M, 델타 T. 맞나요? 그래서 여기 갔을 때 4.2 곱하기 맞죠? 그리고 M이 지금 여기 갔을 때 100이죠, 100. 그리고 델타 T가 80. 이렇게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네, 요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됐나요? 이거 계산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지금 킬로줄로 구해라 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똑같은 문제.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10도씨의 물 2kg이 전부 증발해서 100도씨의 수증기로 됐대요. 야, 기화열과 지금 비열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아마 이거 기억하실 거야. 1칼로리는 4.2 줄이다. 맞잖아, 여러분들. 1kcal는 4.2 kJ이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랬죠. 우리가 원래 물의 비열을 1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4.2를 곱하면 4.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물의 증발 잡열이 원래 539라는 걸 알고 있죠. 이 539에다가 4.2를 곱하면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위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10도의 물이 100도의 물이 갔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시멘트 한번 구해보시고 그리고 100도씨가 이렇게 한번 구해보시고 얘가 이제 뭐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현열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잡열을 구해야죠. RG라는 잡열을 구해야죠. 그럼 RG 같은 경우는 이제 2250에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와 얘를 더해주면 5256이 나오더라. 이런 문제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완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뭐만 다른 거예요? 뭐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단위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조금. 큰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서 아,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자, 다음. 열 전달 면적이 A이고, 그죠? 지금 여기 가보세요. 열 전달 면적이 A이고, 온도차가 10도고 벽 열 전도율이 10이다. 두께가 25고, 연료량 100W이다. 동일한 열 전달 면적에서 온도차가 2배, 벽의 열 전도율이 4배가 되고, 벽 두께가 2배가 되는 경우 연료량은, 자, 지금 연료량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연료량을 물어봤어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벽을 통한 연료량을 줬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는 Q를 준 거예요. Q. 근데 Q를 줬는데 처음에는 온도차가 10, 열 전도율 K가 10, 두께가 25, 면적은 어차피 동일하게 A인데 똑같은 면적 A로 왔을 때 온도차가 몇 배가 됐대요? 2배가 되고 열 전도율이 4배가 되고 벽 두께가 2배가 됐다? 그럼 연료량은 100에서 얼마로 변할 거냐? 그럼 이런 것들은 식을 쓰세요. 제가 방금 그랬죠. 어차피 A는 동일하다. 삭제해요. 그럼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얘가 이제 몇 배가 됐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온도차가 몇 배래요? 2배. 온도차가 2배. 그죠? 열 전도율은 4배. 맞습니까? 벽 두께 몇 배? 2배가 됐대, 처음에. 초록색보다, 그죠? 초록색이 처음 상태고, 이제 초록색 처음 상태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지워지고 몇 배? 4배가 됐네요, 최종적으로. 그럼 처음에 몇 와트였어요? 100와트였죠. 그럼 100 곱하기 4 하면 400와트. 끝. 됐나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는 겁니다. 정답이 3번이죠. 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번.
외부 표면 온도가 24도고 내부 표면의 온도가 24.5도다. 그럼 우리 델타 T 구할 수 있죠. 델타 T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고요. 두 개를 통해서. 그리고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높이가 나와 있고 폭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A 구할 수 있죠. 맞죠? 그리고 두께가 0.5cm래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유리창문을 통한 열 전달률은 약 몇 와트이냐? 유리창의 열 전도 개수는 0.8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K에 X에 A. 그죠? 그럼 K 값은 얼마예요 지금? 0.8. 온도차는요? 0.5. 그죠? 그리고 X 두께 같은 경우는 0.5인데 얘를 리터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다. 맞죠? 그리고 A가 면적.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는 조금 식 자체가 조금 복잡해질 순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해결을 하는지만 조금 잘 보셔라. 그래서 여기 이제 180이 나와요.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결국 퓨리어 법칙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자, 15분도 마찬가지죠. 온도차가 20도. 절 전도율이 K1, 5. 두께 20cm인 벽을 통해서 연류속과, 자, 연류속은 제가 A분의 Q를 얘기한다 그랬죠? 면적당 Q. 온도차 델타 T2, 열 전도율 K2, 그리고 두께 T인 같은 면적을 벽을 통한 연류속이 같다면 얘는 얼마냐?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얘가 얘와 같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처음 거 5, T가 20, X가 얼마예요 지금? 20이죠. 똑같이. 얘는 K2. K2는 지금 10이죠. 10. 그죠? 그리고 온도차 40 줬어요. 얘가 얼마일 거냐? 이걸 준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야?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 X값이 나오더라. 그럼 얘가 80cm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특이한 문제긴 하죠. 그죠? 조금 특이한 문제지만 서로 같다라는 것만 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16번.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얘가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0.1, 0.1이다. 그리고 온도가 T1과 T2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열 전달량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그랬죠? 단 대류 열 전달 개수는 30이다. 30.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H에 A에 델타 T다. 그럼 H 같은 경우는 여기 30 나와 있고요. A 넣어주시고 온도차 델타 T 넣어주시면 값만 여러분들이 8250W가 나온다라는 것만 알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킬로와트까지만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17번 요것도 냉각 법칙입니다. 뉴턴의 냉각 법칙. 근데 얘가 나왔어요. 9. 대류. 그죠? 이때 발생하는 열 전달량이 40W다. 그죠? Q가 나왔고 구 표면과 공기 사이의 온도차 델타 T가 50도라면 공기와 구 사이에 대류 열 전달 개수 H는 얼마일 거냐? 그래서 Q는 얘죠. 그럼 H는 얘일 거고요. 그죠? 그럼 Q 같은 경우가 40이죠. 맞나요? 그리고 A, 제가 예전에 구의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그죠? 그럼 4파이 아래제곱이니까 저기서 이제 반지름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주시면 되죠. 조금 복잡합니다. 이 문제는 식 자체가. 그리고 온도차가 지금 몇 도래요? 50도래요. 50도.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25.46이라는 이번에는 H 값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죠? H 값.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주셨다가 25다라고 해서 근사치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항상. 18번. 30도에서 부피가 10도 10리터인 이상기체를 일정 압력으로 0도씨로 냉각을 시켰대요. 이렇게. 그죠? 그럼
그럼 10리터는 몇 리터로 되겠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일정 압력이니까 T1분의 V1은 T2분의 V2겠죠? 네. 요거는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체크하시면 어렵게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30 플러스 273분의 10은 0 플러스 273분의 X. 그죠? 그래서 X를 구해주시는 문제니까요. 그럼 9리터가 나와요. 19번. 압력의 변화가 없다. 0도씨 이상 기체는 몇 도씨가 되면 부피가 2배로 되는가? 자, 압력 변화가 없다. 그죠? 이것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몇 도가 됐을 때 부피가 2배로 되느냐? 그럼 0도씨죠. 그럼 처음에 얘가 0도씨였대요. 맞습니까? 그리고 몇 도가 됐을 때 부피가 2배가 되겠느냐 그랬죠? 그럼 X는 정리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V1분의 V2 곱하기 273. 근데 얘가 몇 배가 됐다고요? 2배가 됐다면서요. 그죠?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요? 546. 근데 답을, 이게 희한한 문제거든요. 도씨로 구하래요. 그럼 다시 얘를 빼줘야죠.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20번. 가로 10, 세로 10, 높이 10인 실내 공간에 발열량 1500, 1000kg과 7500인 2000kg이 완전 연소했을 때 화재 하중은, 자, 목재 단위 발열량 줬죠?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우리 맨날 했던 거니까요. 그죠? 하실 수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 하중은 그랬죠? 화재 하중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 참고로만 보세요. 자, 아까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킬로그램 곱하기 1500, 킬로그램 곱하기 7500 해가지고 위쪽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아래다가 목재 단위 발열량 넣어주시고. 21번 같은 문제가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공간에 목재 1000kg과 가연성 물질이 2000kg이 있대요. 이때 화재 하중을 구하시오. 자, 목재 단위 발열량은 4500. 2개 곱하면 되겠죠. 위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A 물질의 단위 발열량이 보시면 얘예요. 근데 얘 단위가 지금 킬로칼로리잖아요. 근데 이걸 킬로줄로 가져갈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1칼로리는 줄이라 그랬죠. 그럼 얘를 1줄로 바꾸면 4.2로 양변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4.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 4.2분의 1이 0.24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줄을 칼로리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가 곱하기 0.24를 하면 얘가 결국 3000 곱하기 0.24를 했을 때 얘가 킬로칼로리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줄과 칼로리에 대한 단위 환산이 나올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할 줄은 알아야 된다고요. 할 줄은.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72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720이 나와서 이 72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같이 보시고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A 요 면적 같은 경우는 위쪽에다 이제 가로 10, 세로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곱해 주시는 거죠. 자, 해서 계산을 해주면 요게 4.4 정도 나와요. 우리 복사 연료속 구하는 건데, 왜냐면 복사 열량을 구하시오. 근데 이게 복사 연료속 결국 앞에서 나왔던 거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올해 나왔던 문제. 10m 직경의 크기를 갖는 화재가 발생했대요. 근데 이 10m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열량이 요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잘 보실 게 뭐냐. 얘가 메가죠. 얘는 뭐예요, 지금? 킬로로 구해야 돼요. 그럼 이 메가를 그대로 쓰면 안 되죠. 그럼 메가를 내가 킬로로 바꿀 때 두 개가 10의 3승 차가 나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얘를 곱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얘가 메가죠, 여러분들. 메가는 10의 6승, 그리고 킬로는 우리가 10의 3승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내가 얘를 10의 3승을 곱해주면 얘가 200 곱하기 10의 3승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킬로와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이거를 대입을 그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분출률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30%가 전달이 된대요. 그죠? 맞죠?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요거 몇 메타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얘를 제곱이다 라고 해가지고 25를 대입을 해서 조금 식이 복잡하게 나올 수 있으나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됐나요? 같이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정답이 8이에요. 여러분들 8. 해설대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한 번 정도 꼭 풀어보십시오. 자,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요거 유효 연소열이 이렇대요. 그러니까 1g이 탈 때, 어떤 물질 1g이 탈 때 열이 50kJ 정도 나온대요. 질량 연소 유속이 요 정도 된대. 1초에 메타제곱당 100g이 탄대요. 얘가 누출이 돼서, 그죠? 누출이 돼서 2m의 풀 전면에 화재가 발생했다. 얘가 누출이 됐는데, 이렇게 누출이 됐는데 샌 거죠. 여기 직경이 2m래요. 그래서 여기에 불이 났을 때 여기서 나오는 열 방출 속도는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열 방출 속도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공식이,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세 개를 그냥 곱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갔을 때 m은 연소 속도죠. 100 넣어주십시오. 왜냐면 여기가 g이고 여기가 g이니까 따로 단위 환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50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연소열 Q.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넣어줄 때 뒤쪽에다가 면적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기화되는 면적이잖아요. 그럼 이 전면이 다 기화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원으로 봐서 원공식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15,0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한 번 정도 해결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가 동형 문제를 나눠드릴 때 이런 문제도 같이 내요. 같이 내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고. 24번. 자, 에탄올 1km몰을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산소 최적은 그랬죠? 이론적인 산소 최적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얘를 알고 있어야죠. 에탄올에 대한 완전 연소 반응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1km몰의 에탄올이 반응하기 위해선 산소가 지금 몇이 나와요? 3km몰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반응식, 완전 연소 반응식을 통해서 나오죠. 그럼 우리가 표준 상태에서 1km몰은 아보가드로에 의해서 22.4의 최적을 가지니까 1km몰의 에탄올을 완전 연소시킬 때 산소는 내가 여기 3몰이 필요하다 그랬죠? 3km몰. 그럼 3에다가 22.4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네,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4번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학은 제가 계산 문제 정도 그냥 체크해드리는 거 요거 한번 제가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제가 벌금이랑 벌칙 그리고 과태료 그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제가 한번 벌금, 벌칙, 과태료 한번 쭉 정리를 또 해모든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찍어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꼭 보고 가셔라 라고 해가지고 꼭 여러분들 보고 가실 것들 제가 몇 가지 벌금, 벌칙, 과태료 찍어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리고 목요일날 제가 그 레벨 2 이제 동형 모의고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거다라고 해서 멘트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또 한번 목요일날 한번 또 강의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